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책임자이신 이동경 교수님을 대신해서 발표를 하게 된 허수영이라고 하고, 저희 발표 주제는 이제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적 의사결정 지원 고도화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 발표 순서는 연구의 필요성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저희가 적응 시기에 따라서 이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단기 적응 대책 기술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기술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중장기 적응 대책 기술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기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지역적 차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향을 극대화하고자 5년 단위의 기후변화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굉장히 실용성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적응 대책 기술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평가 기술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적 의사결정 지원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시기에 따라서 방향성과 전략을 설정하는 의사결정 지원 기술을 제시하고,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의 공간별, 시기별 특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함으로써 의사결정 지원 기술을 고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려 합니다. 이전까지의 발표들이 어떤 기초 모형들을 발표를 했다면, 이번 발표에서는 좀 더 그런 시기별, 공간별, 그리고 불확실성을 좀 더 많이 고려를 함으로써 좀 더 모델을 고도화하려고 했고, 그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이 그림은 저희의 어떤 연구 전체적인 총괄과 협동기관, 그리고 위탁기관의 연구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정태영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가 총괄이랑 협동기관, 두 협동기관하고 이제 위탁기관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적응 시기에 따라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티어 1, 2의 경우에는 단기 적응 계획으로서 지자체 공무원이 자신의 지역 특성을 조금 반영한 분야별 실천까지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티어 3는 이제 전문가가 특정 지역의 어떤 중장기 적응 계획을 마련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티어 1, 2는 강역을 단위로 하고 있고, 티어 2는 이제 기초 단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부문, 건강, 국토연안, 농수산, 물관리, 산림, 생태계, 재난재해 이렇게 7개 분야에 대한 실천 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 실천 과제에 대해서 중요성, 효과성이라던가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게 다 정성평가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정성평가의 문제를 보완하기가 이제 정량평가를 이제 경제성 팀에서 각 실천 과제의 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부분 정성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사결정 지원 기술을 이제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실천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티어 3의 경우는 이제 중장기 적응 계획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환경, 안전, 건강 이렇게 3개의 부문에 대한 적응 대책 기술을 이제 평가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비용까지 산출해서 이거를 종합해서 적응 경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티어 1, 2와 3에 있던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이제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티어 1, 2에 해당하는 이제 단기 적응 계획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연구 흐름도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협동 2에서 적응 대책 기술의 인벤토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벤토리를 구축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2차례 스크리닝을 걸쳐서 평가 대상인 실천 과제 목록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실천 과제 목록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성이라던가 정책 타당성, 비용 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이제 평가를 했고, 이거를 이제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기술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평가 기술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거여서 그냥 일반적인 전문가의 일반적인 견해만 있는 거여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자 저희가 지역 협동 1에서 하는 구축한 인벤토리 결과랑 그리고 협동 1에서 하는 이제 유형화 결과를 좀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도록 설계를 했고 그에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선순위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우선 분석 자료로 쓴 이제 설문지 구성 방식과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문지의 경우에는 기존의 문헌 연구라던가 아니면 실천과제 인벤토리, 적응대책 기술 인벤토리를 활용해서 저희가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마련했습니다. 설문지에는 이제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한 평가 지표와 정책, 중요도를 물어보는 질문과 그리고 각 평가 지표에 따른 실천 과제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지는 이제 모든 부문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평가를 실시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5월까지 이 7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 부분에 한정해서 조금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강 부분으로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제2차 시행 계획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중점 분야로 건강 분야로 선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건강이라는 부분이 시민에게 굉장히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관심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부분에 대해서 다룰 경우에 의사결정 지원 도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들을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시스템 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평가를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 기술을 이제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 방식을 활용했는데요. 다기준 의사결정 방식 중에서도 저희가 이 평가 지표를 아까 좀 이따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평가 지표가 8개고 실천 과제는 거의 19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평가 지표와 실천 과제가 있을 때에는 탑시스라는 방식이 가장 유용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탑시스라는 방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 탑시스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사용한 이유는 바로 이 탑시스라는 방식은 다른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 방식과 다르게 새로운 대안을 넣거나 아니면 이 기존에 있던 대안을 제외다 할지라도 어떤 순위 역전 현상이 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긍정지표와 부정지표를 이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탑시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지표와 긍정지표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어떤 비용 대비 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건강 분야의 정책 및 평가 지표를 좀 말씀드리면 건강 분야의 정책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정책에는 5개의 시청 과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4개의 정책과 19개의 시청 과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이상기온 및 기상재해, 감염병, 대기오염, 공공서비스로 구성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이상기온 및 기상재해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는 6개의 긍정적인 지표랑 이제 비용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지표로 상정하고 이제 2가지의 지표를 넣어서 총 8가지의 평가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탑시스를 활용해서 각 시청 과제의 비용 대비 효과를 파악한 결과 이제 지금 우선 광역 단위의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2차 세부 시행계획에 나오는 예산을 좀 활용을 했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가중치를 조정을 했습니다. 기본값은 전문가의 의견만을 반영한 거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가중치를 조금 조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부산 지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시스템에서 이 지역에 대한 DB를 먼저 구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자체 포럼을 할 때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값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는 지금 보면 이상기온의 어떤 도시 열성 완화 설비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에 있는 실천 과제를 굉장히 높은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보시면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보시면 이제 이상 기온에 관련한 실천 과제들이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상 기온이 2차 시행 계획에서 이상 기온이 다른 정책보다 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고 이에 따라서 가중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높은 우선순위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 부산을 보시면 좀 감염병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값에서는 조금 아래 순위였다면 지금 이렇게 인천, 충남, 부산의 경우에는 조금 이 감염병에 대한 예산이 많아서 저희가 이 가중치 올라가다 보니까 이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경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이제 충남 지역인데요. 충남 지역은 이제 보시면 이상 기온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순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 서비스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순위로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충남 지역은 이제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기후변화 적응을 시도하려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 지역의 앞에 강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이제 시행 계획의 예산을 활용해서 정책 가중치만 조정을 했다면 여기는 협동 1에서 나온 유형화 결과를 활용해서 평가 지표까지 평가 지표의 가중치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유형화 결과를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에는 영향은 굉장히 낮고 영향은 높은 지역인 반면에 관악구의 같은 경우는 영향은 크지만 영향은 조금 부족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 지표를 조금 조정을 했고 그에 대한 결과를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두 지역마다 그 이상기온에 대한 어떤 예산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상기온에 대한 이상기온 관련 정책 실천 과제들이 높은 순위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염병해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값 서울시에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지만 이제 조금씩 이 지표로 들어가면 이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순위가 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이 조금 높은 순위에 있는 반면에 관악구에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대기오염에 대한 순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이제 공공서비스에 관련 정책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평가에서 제하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단기 의사결정 지원 도구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탑시스의 유용성을 확인한 것이 가장 저희 연구 결과에서 좀 탁월한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지표와 긍정적인 지표를 비교함으로써 적응대책 기술 실천 과제 어떤 비용 대비 효과를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평가 지표와 정책 가중치를 다르게 했을 경우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가중치 조정을 통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화에 대한 논의나 어떤 가중치 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러한 저희의 결과를 활용해서 이해관계자나 아니면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책과 평가 지표 가중치를 조정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중치 조정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를 조정하는 사용자의 가치관 그리고 또는 역량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역량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조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저희는 이를 보완하고자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 조작 방식을 조금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Tier3에 해당하는 중장기 적응 계획에 대해서 중장기 적응 계획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적응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적응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서 적응 경로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적응 대체의 어떤 단기간 동적이면서도 어떤 순차적으로 배열할 수 있는 최적화된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중장기 적응 계획을 위한 어떤 의사결정 지원 도구의 연구 프레임을 지금 보시면 티어 1와 마찬가지로 이제 평가 대상에 이제 적응 대책 분석 기술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이제 환경성, 안전성, 건강성 측면에서 기술의 효과를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와 함께 적응 대책 기술의 각 비용들을 산출을 했습니다. 이는 기술의 도입 방식과 어떤 규모 단위별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최적화된 어떤 기술 조합을 파악함으로써 어떤 최적의 어떤 적응 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2099년까지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RCP 시나리오에 따라서 10년 주기별로 이제 평가를 했고 사용자는 어떤 부문별 영향과 기술
도입 시기에 및 규모, 그리고 예산을 자신에 맞게 설정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 최적의 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는 다목적 최적화 방법론이라는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최적화 알고리즘의 경우 경우의 수를 일부 효율적으로 탐색해서 충분히 좋은 대안을 얻기 위한 방식이며, 저는 이 중에서도 좀 잘렸는데 유전자 알고리즘인 NSGA2라는 방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 NSGA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적응 경로의 최적화 연구 도식은 이 그림과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 의사 결정 지원 도구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것도 건강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의 결과만을 제시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시스템에 표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스템에는 먼저 문제 정의를 위해서 이 각 부문별 미래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부문별 미래 영향을 확인을 하는 건데, 건강 부분이라든가 안전, 환경 이런 부분을 각각 클릭을 하면 시나리오에 따라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이 밑에 그림은 시간에 따른 적응 대책 기술의 비용 편익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분야의 경우에는 단위 기술을 80년 동안 1억 원을 예산을 투자했을 때 폭염으로 인한 어떤 상변자 수 감소 효과가 기술마다 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초록색인 도로살수, 잘 안 보이실 텐데, 아무튼 초록색인 도로살수랑 보라색인 무더위 쉼터는 점차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고, 진한 파란색인 지금 요 가로수의 경우에는 나무가 생장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계획 기간, 단위, 시나리오, 예산 등을 선택해서 최적의 적응 경로를 도출합니다. 이거의 어떤 구동하는 과정을 매트랩에서 맥도로 작동을 했고, 그걸 저희가 편집을 해서 짤막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바지 사용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선택을 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의 경우에는 최적화된 변수 설정에 따라서 결과 안전도를 확보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나온 것들을 저희가 시스템 안에서 보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과를 보시면 이 빨간색 점들이, 왼쪽에 있는 이 빨간색 점들이 80년간 한 개의 적응 경로의 총 기술 투자 비용과 그리고 총 적응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Y축은 총 비용을 보여주는 거고, X축은 건강 부분에 있어서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폭염 관련 상변자 저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자신이 투입 가능한 비용을 생각하고, 그리고 상병자도 얼마만큼 저감할지 설정한 다음에 이걸 딱 클릭을 하면은 다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적응 목표의 적응 기술 규모라던가 아니면은 적응 효과들을 각각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를 통해서 저희는 어떤 기술이 언제, 얼마만큼, 어느 기간 동안 투입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장기 적응 계획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응 경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의사결정자의 선호도를 반영해서 최적화된 적응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예산이나 할인율 같은 경제 지표와 부문,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의 적응 효과와 비용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연구의 함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동안 연구 결과들이 과학기술 연구가 굉장히 학술적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위한 과학적 차원에서만 머물렀다면,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기술 연구가 좀 더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은 적응 계획 수립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모델을 통해서 의사결정자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정 예산 수준에 맞춰서 평가할 수 있고, 이 지금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적응 경로의 적용 예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산에 따른 적응 경로의 영향 저감 효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